네, 안녕하세요. 네,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네, 오늘 이 원래 이제 안면거상이 이제 좀 무섭고 받기는 조금 아직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이 안면거상을 좀 작게 해서 받을 수 없느냐, 뭐 그런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니거상, 반거상 또는 뭐 최소절개, 리프팅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안면거상은 절개선이 좀 길어요. 이 구렛나루의 앞서부터 시작해서 구렛나루를 지나고 그리고 귀의 앞에서 그리고 귀 뒤쪽까지 이어지고 길게는 뒤쪽 헤어라인 쭉 내려가서 여기까지죠. 요거 조금 더 길게 내려갈 수도 있죠. 이렇게 긴 절개선을 통해서 앞쪽 부분에서는 중안면 부하고 팔자주름 위쪽 부분을 밀착시켜주고 또 요 중간 쪽에서는 마리오네트 라인 위쪽에 있는 불독살이라고 하죠. 그걸 위쪽으로 밀착시켜주고 턱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귀 뒤쪽에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접근해서 이 심층부를 밀착시켜주는 것이 안면거상이거든요. 심층 밀착 안면거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일부만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시작됐고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미니거상 또는 반거상 또 이거와 유사하게 최소절개 리프팅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리프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미니 리프팅과 그리고 미니 거상입니다. 이름은 비슷해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효과와 원리가 완전히 다른 수술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보다 미니 거상이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강력한 수술인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는 항상 딜레마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수술이 커지고 회복 기간이 길어집니다. 반대로 간단한 시술은 회복이 빠르지만 효과가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나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이 중간 단계 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실리프팅이나 레이저보다는 확실한 효과를 주면서 전체 안면거상보다는 조금 회복이 빠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 중간 단계가 대표적으로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 그리고 미니 거상 부분만 절개해서 하는 안면거상 이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하지만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과 다르게 이 미니 거상은 스마스 박리를 포함하는 안면거상 수술의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최소절개 미니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수술을 보겠습니다. 병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고요. 수술 방법으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관자나 귓볼 쪽에 1이나 2cm 정도 작은 절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절개를 통해서 코그실이나 실 등을 통해서 안쪽 조직을 당기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회복이 빠르고 간단해서 많이들 하는 방식이고 이 수술은 거의 실리프팅 정도의 붓기와 작은 절개선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의 왜곡인데요. 절개선이 1, 2cm로 짧다 보니까 남는 피부를 충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절개로 피부를 억지로 많이 제거하고 당기려고 한다면 피부가 울거나 아니면 딤플이 생기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생길 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리프팅이 조금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 아래층 근막인 스마스가 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거상수술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 작은 절개로 실을 넣어서 스마스를 당기면 스마스를 조작하고 당긴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스마스 아래쪽을 박리하여서 당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스마스가 실에 어묵꽃이 접히듯이 이렇게 접혀서 리프팅이 되게 되는데
스마스를 이런 식으로 리프팅을 하면 당겨지는 것도 이렇게 어묵꼬치 접히듯이 당겨져야 돼서 효과적으로 당겨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유지 기간입니다. 치즈 와이어링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실에 치즈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중력 때문에 실이 치즈를 파고들면서 결국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스를 방리하지 않고 실로만 이렇게 걸어두면은 중력 때문에 실이 스마스를 파고들면서 결국 리프팅의 효과가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조직이 우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 살살 당겨야 하고 그러니 효과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스마스 방리도 없고 실로 묶는 방식이다 보니 유지 기간도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순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이 아니라 미니 거상을 좀 중점적으로 수술하는 이유입니다. 앞면 거상술은 스마스 아랫면의 완벽한 방리와 그리고 잉여 조직 절제라는 면에서 다른 리프팅 수술과 차별화가 되는데 큰 수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절개선이 조금 길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면 거상술의 핵심인 스마스 방리와 잉여 조직 절제는 유지하되 절개 범위를 줄인 수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미니 거상 혹은 뭐 부분 절개 안면 거상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요. 일반적인 심층 밀착 안면 거상 그리고 전체 풀 페이스리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피부 절개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피부 방리 및 스마스 방리를 충분히 해서 당겨주는 수술이고 물리적인 리프팅 관점에서는 뭐 효과가 가장 강한 수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안면 거상도 꼭 이렇게 절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절개 부위를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은 빼고 얼굴의 팔자와 턱 라인만 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절개를 해서 얼굴은 빼고 목 부분만 그리고 턱 라인만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귓볼 주변으로 최소한만 절개를 해서 입가 주름과 턱 라인만 당기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환자에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줄이고 수술을 줄이면서 최소 절개 리프팅이 아니라 절개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면 거상 효과를 내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최소 절개를 통해서 최소 절개라는 게 이제 요즘에 많이 홍보되거든요. 최소 절개 리프팅 뭐 그리고 많이 홍보돼. 그러면 거기서 꼭 나오는 얘기가 최소 절개를 해서 스마스를 당겨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마치 그 안면 거상에서 스마스를 밀착시켜주는 스마스를 당겨서 밀착시켜주는 거하고 혼돈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피부 아래층은요. 여기 보면 피부 아래층은 전부 다 스마스 그 아래쪽까지 그러니까 스마스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을 넣어서 끌어올리건 피부만 당겨서 올리건 스마스를 당긴다는 건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스마스를 당겨 최소 절개 스마스는 를 당긴다는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유지인대라는 게 있어요. 유지인대가 뭐냐 하면요. 요 샌드위치 이렇게 샌드위치가 서로 이제 여기 이제 패티가 있고 야채가 있고 토마토가 있고 빵이 있어요. 이게 서로 엇갈리지 않도록 먹기 좋게 이렇게 이 꼬치를 끼워 넣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어묵꼬치 그 파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쭉 꼬치를 끼워 놓잖아요. 이렇게 이 여러 레이어들이 옆으로 그 쉬어링 전단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레이어하고 레이어가 서로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제 유지인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얼굴도 이런 유지인대에 의해서 마치 꼬치에 끼인 것처럼 이렇게 서로 그 레이어하고 레이어가 서로 비슷한 정도의 레벨에서 맞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 아래쪽에는 골격층이 있고 그리고 스마스층이 있고 피하 지방층이 있고 피부층 요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마치 이렇게 꼬치에 끼듯이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유지인대하고 요 꼬치하고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르냐 하면 꼬치는 여기 있는 이 이쑤시개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두 다 리지드, 딱딱하지만 유지인대는요. 아래쪽에는 딱딱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잔 가지처럼 마치 나무처럼 아래는 밑둥은 이렇게 단단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연해져요. 그래서 아래쪽은 잘 안 움직여. 그 위쪽은 잘 움직여.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지구에 심겨져 있어요. 심어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옆쪽으로 돼 있다고 보죠. 예. 얼굴도 이렇게 약간 옆쪽으로 돼 있잖아요. 얼굴이 이제 옆쪽에 붙어 있는 조직이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잔가지 있는 쪽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그게 노화예요. 여기서도 요 아래쪽 피부하고 피하층 그리고 스마스 쪽이 아래쪽으로 처지겠죠. 노화죠. 이게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부분을 뭐 실이든 피부든 위쪽으로 끌고 와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아까 김학영 원장님은 꼬치를 거기다가 이제 해서 이렇게 쭉 올린다는 건데 마찬가지죠. 이 지금 처져 있는 잔가지 부분만 끌어올려주는 거죠. 끌어올려주면 그게 리프팅이에요. 네, 효과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 리프팅의 범위는 이 아래쪽에 그 나무처럼 이렇게 심겨진 이 밑둥을 벗어나지는 못하잖아요. 밑둥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걸 위쪽으로 그냥 올려줄 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올려준 실이나 힘이 약해지면서 아래쪽으로 다시 처지게 되는 거죠. 거상은요, 심층, 특히 심층 거상, 딥플레인 페이스리프트라는 거는 바로 요 아래쪽 밑둥을, 그러니까 마치 유지인대 밑둥을 끊어서 위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여기서 옮겨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유지인대를 그렇게 끊으면 더 처지지 않느냐. 근데 유지인대가 이 우리 골격에 붙어 있는 기전은 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살과 특히 골막과 유지인대가 단단한 콜라겐으로 붙어 있거든요. 끊어서 위쪽으로 옮기면 그 유착에 의해서 이 유지인대보다 훨씬 더 튼튼한 새로운 유착이 생기는 거죠. 새로 마치 나무를 옮겨 심듯이 새로운 유착을 만들기 때문에 거상, 특히 심층 거상인 경우에는 아래쪽 이 유지인대 뿌리를 뽑아다가 위쪽으로 더 올려서 밀착하는 위치로 만들어준다. 그게 바로 단순한 리프팅하고 이 밀착 거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프팅 보통 이제 최소절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유지인대를 옮겨 심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부위별로 좀 어떻게 접근하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턱라인, 마리오네트 주름, 얼굴형 노화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심하게 그리고 대부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턱라인은 조직을 리프팅하여 얼굴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하악각 유지인대를 기준으로 조직이 처져서 이 부분이 꺾이고 정면에서 보았을 때 네모 모양의 큰 얼굴을 만들고요. 이 마리오네트 주름을 만드는 전형적인 노화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처진 조직을 당겨서 뼈 라인에 밀착시킨 뒤에 남는 조직을 당겨내는 안면 거상의 해결 방법이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고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전체 안면 거상을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 즉 얼굴 전체를 절개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당기고자 하는 부분을 사선에 선을 연결한 이 부분에 절개를 하면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면 거상술의 조직의 밀착과 잉여 피부의 제거라는 거상술의 본연의 기능은 유지하지만 범위를 다소 줄이고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미니 거상은 아까 앞에서 본 최소 절개 미니 리프팅보다 절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긴 합니다. 그래야지 남는 피부를 확실하게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우는 현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개는 2주, 귓구슬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통 귓구슬 뒤로 절개를 해서 흉을 숨기고요. 그리고 귓볼 앞부분 그리고 귀 뒤 주름에 따라 한 절반 정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밖에 보이는 흉은 요 정도 귓볼 앞부분 한 1, 2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주름에 가려져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팔자주름 턱라인보다 팔자주름 및 얼굴의 전반적인 처짐이 더 신경 쓰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시면 턱라인보다 팔자주름과 얼굴 전반적인 처짐이 조금 더 심해 보이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역시 스마스를 박리하고 유진대를 끊고 리프팅하는 심층 안면 거상의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지만 역시 절개를 조금 줄여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고민이면 관자 쪽을 그리고 턱선이 고민이면은 귓볼 주변으로 절개를 합니다. 전체 절개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부분만 리프팅하는 방식, 이것이 부분절개 안면 거상술이고요. 팔자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관자부터 귀 앞 절반 정도까지 절개를 해서 리프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턱선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에는 그 절개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은 목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칠면조 목 현상으로 목에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기는데 이것은 이제 활경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앞으로 늘어진 경우입니다. 활경근이 앞에서 양쪽으로 벌어지면 목 중앙에 이렇게 밴드가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역시 활경근을 앞에서 묶어주는 근육 묶기를 시행해 줘야 됩니다. 활경근 근육 묶기 수술 방법을 보시면 턱 밑 주름 그리고 턱과 목의 연결부에 살이 접히면서 주름이 생기는데 이 주름에 맞춰서 한 2cm 정도 절개를 하고요. 목 아래 목의 라인을 만들고 있는 활경근을 노출시킨 다음 활경근을 절개해서 지방덩어리를 제거해주고 활경근을 꼬매서 목 라인을 조여주고 날렵하게 만듭니다. 옆에서 보면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늘어진 근육을 묶어서 올리면 턱 밑 공간에 뼈가 딱 달라붙으면서 날렵한 턱선이 살아납니다. 이게 근육 묶기, 이중턱 거상이라고도 합니다. 절개가 들어가지만 턱 밑 주름에 묘하게 숨겨지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순 턱 밑 지방 흡입에 비해서 절개는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턱 밑 주름이 숨겨져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0대 이후에 피부 탄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근육만 묶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속을 조여놨는데도 겉포장지, 즉 피부가 늘어져 있으면 피부는 여전히 쭈글쭈글해 보이죠. 이런 케이스들은 안쪽의 피하 지방과 근육을 해결해주고 여분의 피부가 발생하면서 목처짐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늘어진 여분의 피부를 잘라내야 매끈한 목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때 시행하는 것이 히든 거상, 즉 목 부분의 미니 거상입니다. 귀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 늘어진 목 피부를 뒤로 당겨서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흉터는 귀 뒤에 숨겨지니 안심하셔도 되고 귀 뒷부분만 절개를 해서 여분의 피부를 귀 뒤로 보내서 잘라서 없앤 후 봉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부분절개 안면 거상은 미니 리프팅 그리고 실리프팅 계열의 수술이 아닙니다. 심층 안면 거상의 원리에 의해서 절개한 부위의 심층 스마스 아래를 박리하고 당겨주는 정통 안면 거상술이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훨씬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안면 거상보다 작은 절개이지만 공간을 만들어 스마스를 박리하고 리프팅하는 정통 안면 거상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니 거상을 시행하는 중이고 스마스를 그냥 실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층과 스마스층 그리고 스마스 아래층을 충분히 박리해서 리프팅을 시행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분 절개 안면 거상, 미니 거상은 절개한 부위에 있어서
전체 안면 거상과 거의 비교할 만한 효과는 가져오되 수술 시간은 1시간 반 정도로 짧고 수면 마취로 진행될 만큼 부담이 적습니다. 흉터는 작고 회복도 빠르죠. 거상 수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니 거상을 선택하신다면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그 로봇 수술이라고 아시죠? 로봇 수술. 로봇 수술이라는 게 그 결국은 최소 절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우리 복부, 예를 들어서 복부에 있는 로봇 수술 주로 많이 하는 게 무슨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뭐 또 신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직접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복부의 그 절개도 굉장히 넓게 해야 되고 그 주변 장기도 많이 이렇게 젖혀져야 되기 때문에 로봇 수술에 의해서 아주 그 절개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요즘에 아주 각광을 받아요. 저도 사실 이게 참 재밌어서 그냥 저희는 사실은 로봇 수술에 해당하는 거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조금 필적하는 게 뭐냐 하면 내시경 수술이에요. 사실 로봇 수술이라는 게 내시경 수술이 더 발전한 형태가 로봇 수술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듯이 그 자체를 이제 AI에 해서 뭐 의사가 아니라 로봇이 수술을 하게 하는 건데 지금 말하는 로봇 수술은 최소 절개를 통해서 의사의 손에 의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최소 절개에 의해서 그 로봇의 손이 들어가고 가지만 결국은 움직이는 것은 의사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옆에 이렇게 요 로봇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수술을 하는 의사는 요 바깥쪽에서 모니터를 보고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술을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바로 이 내시경, 최소 절개를 통해서 다 절개를 넓게 하지 않고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최소 절개란 말은 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화두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최소 침습, 미니멀 인베이시브 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거든요. 근데 성형외과에서도 그 내시경 이마거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절개선이 보통 관자놀이에 하나, 이마에 2개, 뭐 이렇게 3개 내지 4개, 뭐 길어도 5개 이내에서 부분적인 절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마거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마의 앞쪽 주름을 뒤쪽으로 쭉 당기면은 앞쪽이 펴지죠. 이렇게 앞쪽이 펴지죠. 대신에 헤어라인이 높아지면서 그 남는 살들이 머리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스타킹 보면은 스타킹을 앞쪽에 이렇게 쫙 피면은 그 당겨진 부분은 펴지지만 그거의 뒤쪽 부분은 어떻게 돼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내시경 이마 거상에서도 앞쪽을 쫙 피면 그 남는 살이 뒤쪽으로 옮겨지는 거고 굳이 그걸 잘라내도 잘라낼 필요가 없으니까 내시경 수술, 그러니까 최소 절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거야. 이마에서는. 그런데 얼굴에서는 좀 달라요. 얼굴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로봇 수술 같은 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기면 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당기는 부분의 앞쪽 부분, 당기는 부분이 전부 다 그 귀 앞쪽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은 곤란한 거죠. 이마에서는 머리카락 안쪽으로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상에서 중요한 원칙은 동반 거상이에요. 지금 보면 이렇게 한쪽 부분만 당기면 어떻게 돼요? 주변하고의 왜곡 현상이 생기죠. 근데 전체적으로 당겨야지만 자연스럽고 왜곡이 없게 되겠죠. 사실은 안면거상도 왜곡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안면거상도 이 관자놀이의 앞쪽 부분, 관자놀이가 아닌 구렛나루의 앞쪽 부분에 가서는 약간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귀 뒤쪽에 보면 약간의 귀 뒤쪽이 아니라 그 뒷머리의 헤어라인 부분에, 그러니까 절개 끝 부분에 가면 약간의
왜곡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미니 거상, 부분절개 거상인 경우에도 바로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넓은 부분, 그리고 그런 왜곡이 생기더라도 조금 덜 눈에 띄는 부분을 선택해서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거상을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부분 거상을 하면은 그 왜곡의 범위를 그 왜곡된 부분을 좀 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최소절개를 하면 어떤 식이 되냐면 최소절개를 하면 바로 그 부분 자체가 왜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귀 앞서부터 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밴드가 생기죠. 이 밴드가 왜 생기냐면 이 부분은 당겨져서 올라갔어요. 근데 주변은 안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올라간 부분하고 올라간 부분하고 주변 부분하고의 이 밴드 그 위치가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반 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밀착이 되는 부분하고 밀착이 되지 않는 부분하고의 그 차이를 그 왜곡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주변과 다 같이 올려야 한다는 거죠. 사실 동안 수술했는데 어색하다. 그건 100% 이 왜곡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거상을 하는 안면 거상이나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비교적 넓은 범위를 적절한 절개선을 통해서 하는 미니 거상에서는 그런 현상이 매우 드물지만 이렇게 최소 절개를 한다든지 또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이게 외국에서 떠돌고 있는 그 인터넷상의 밈인데 보면 여기 삐쭉삐쭉 이렇게 딤플이라고 그러죠. 딤플 보조개 같이 들어간 이게 실리프팅의 전형적인 일종의 부작용인데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부작용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실리프팅에 의해서 당겨진 부분하고 당겨지지 않은 부분하고 이렇게 마치 어떤 쿠션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찝게 되면은 그 주변과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실리프팅에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대부분의 동안 수술했는데 어색하게 됐다. 그 옛날 배우들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최소 절개에 의한 방법이라든지 실리프팅에 의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거상하고 실리프팅 계열의 최소 절개의 차이는 거상은 이 유지인대의 밑둥을 끊어서 위쪽으로 옮겨서 새로 심는 거예요. 위쪽으로 옮겨서 새로 심기 때문에 밀착을 만드는 거고 그냥 실리프팅이나 최소 절개라는 건 이 밑둥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예, 옮기지 않고 그냥 이 잔가지 위쪽에 있는 잔가지 그걸 이제 그 모바일 파트라고 하죠. 우리 조직은 이렇게 요 스마스층까지는 이렇게 잔가지처럼 움직여요. 찰랑찰랑 움직여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처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에 의해서 처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요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밑둥이 있는 부분은 노화에 의해서 처지지 않아요. 웬만큼 늙어가지고는 처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위쪽 부분만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최소절개라든지 리프팅인데 결국은 요 밑둥은 움직이지 않고 위쪽만 옮기니까 상대적으로 그 조직과 조직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가 크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어색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보면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사실 이제 그 슬라이드가 뭘 말씀드리냐면 되게 저런 경우는 이제 아마 리프팅 같은 것도 알고 필러나 지방 주입 같은 거 볼륨을 많이 넣었을 거예요. 볼륨을 많이 넣는 것도 이 잔가지가 있는 이 얕은 층에다가 넣게 되면은 이 볼륨 자체가 이렇게 여기 늘게 되면 여기 볼륨이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져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지방 주입이나 필러를 할 때도 이 깊숙한데 이
이 밑둥 주변에다 해야지 얕은 층에다가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얕은 층에다 많이 해요. 왜 얕은 층에 많이 하냐면 주름을 없애려고. 네. 그래서 주름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표정도 같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왜곡 현상들, 어색한 현상들은 대개는 거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상은 이 위쪽에 잔가지들은 놔두고 앞쪽에 밑둥만 올리기 때문에 이 표면이 자연스러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어색하게 되는 동안 성형을 받았다. 그거는 안면 거상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대개는 그런 최소절개나 아니면은 불필요한 볼륨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거상을 위해서는 저렇게 최소절개로는 그 거상이 될 수가 없고 일정한 정도의 절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그 절개선이 그 긴 그 심층 밀착 안면 거상 풀 거상에서 필요한 긴 절개선을 부분적으로 끊어서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제 질문을 네.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쪼개기 거상이란 말이 미니 거상이랑 같은 수술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답해드릴게요. 네, 전 뭐 쪼개기 거상은 제가 네. 이번 세션을 이번 그 뭐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요새 그 쪼개기 후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그럼 만든 거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니 거상이랑 같은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 최소절개하고 미니 거상은 바로 그런 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 거상이라는 건 안면 거상을 나누어서 대개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최소한 3분의 1 정도씩 나누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쪼개기 거상을 하면 효과와 유지 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되나요? 미니 거상보다 더 오래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약간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쪼개기 거상이란 말은 있는 말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네. 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니 거상, 안면 거상을 안면 거상을 조금만 절개해서 그 부분만 하는 안면 거상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지 기간과 효과는 그냥 보통 우리가 안면 거상의 효과와 유지 기간에서 저는 한 70-80% 그 부위에 있어서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안면 거상보다는 유지 기간이 한 7-80%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의 왜곡 현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착된 부분과 밀착되지 않는 부분 사이에 그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거상도 그게 예외가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거상을 진짜 풀 거상을 하듯이 완전히 밀착을 시켜버리면 주변하고 왜곡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밀착을 시킬 수 있지만 주변과의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그 경계선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다가 숨기는 것 하나 하고 그 효과를 약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최소절개라는 의미는 굉장히 사실 실리프팅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별이님께서 안면 거상하면 붕대와 피주머니 한다고 들었는데 미니 거상과 목 거상을 해도 붕대와 피주머니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안면 거상하면 붕대와 피주머니 하고 보통 태어날 때 빼고 가는 정도이고요. 미니 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뭐 일단은 붕대는 좀 웬만하면은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주머니는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하고 아니면은 뭐 정말 거의 출혈이 없이 수술이 됐다 그러면 안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마다 그 피주머니라는 거 사용 방법이 많이 달라요. 김학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피주머니 거의 안 써. 그래서 그 수술이 깔끔하고 그래서 거의 안 써. 근데
저는 그 피주머니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 보통, 그러니까 어떤 그 선생님들은, 피주머니를 한 이틀쯤, 뭐 입원하셔가지고 이틀쯤 쓰고 계신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피주머니라는 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음압이라는 건 그 안에 공기를 뺀다는 얘기거든요. 음압이라는 건. 공기를 집어넣는 것은 양압이고 공기를 뺀다는 거거든요. 피주머니의 가장 큰 역할은 그 안면 거상을 통해 아까 스마스하고 그 아래쪽을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분리한다는 거는 그 안에 가상의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피가 고이게 되면은 당연히 차게 되고 그 피가 이제 나중에 아물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공기를 빼서. 그런 피주머니라는 게 피를 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기를 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수술하신 다음에 2시간 정도 압박을 해놓고 그리고 피주머니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피가 아니라 공기를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저희는 그 2시간 지난 후에는 그 압박하는 부분은 다시 부드럽게 압박을 해드리고 피주머니의 끝부분은 끊어서 이걸 덜 주렁주렁 달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처럼 그대로님께서 최소저에게 미니 리프팅으로 팔자주름이나 턱선 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술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딱 수술명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최소저에게 미니 리프팅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기에 조금 아니면 여기에 조금 절개를 해서 실리프팅보다는 조금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어떤 컨셉의 수술인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죠. 효과의 충분함보다는 약간 수술의 회복 기간이 빠르고 거의 붓지 않고 뭐 약간 이런 거에 장점이 있는 수술이고 어떤 수술의 효과, 충분한 효과를 생각하고 할 만한 수술은 아니다. 그냥 실리프팅 뭐 고만한 정도의 효과를 좀 기대하시면은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아까 제가 유지인대를 말씀드렸잖아요. 유지인대가 그렇게 나무 같아요. 나무 같아요. 나무의 끝부분, 그러니까 제일 나무의 높은 부분은 잔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 잔가지 부분이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가지 부분만 끌어올리는 게 이제 미니 거상이나 미니 리프팅이나 최소절개 리프팅. 또 실리프팅도 바로 그걸 끌어올리는 거죠. 밑둥, 그러니까 유지인대 밑둥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팔자주름이나 뭐 턱선 개선이 충분하게 될 가능성은 조금 약하죠. 사실 팔자주름이라는 건 거상을 해도 완전히 개선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턱선 같은 경우는 이제 거상에 의해서 아주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런 유지인대의 그 해부학적 구조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상민오호님께서 안녕하세요. 스마스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피부만 당긴 리프팅과 스마스까지 당긴 리프팅은 처짐이 오는 속도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스마스를 안 당기고 피부만 당기는 리프팅은 뭐 요즘은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부만 당긴 리프팅은 그냥 아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스마스는 당연히 당기는 건데 이제 스마스를 그냥 박리를 해서 당기는 게 이제 저희가 얘기한 미니 거상, 안면 거상 요쪽의 수술이고 박리를 안 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윗부분만 이렇게 당기는 것을 우리가 미니 리프팅 아니면은 뭐 굳이 얘기하면 레이저도 요즘은 스마스까지 다 이렇게 타겟을 해서 줄여주기 때문에 뭐 요거는 당연하게 피부만 당긴 리프팅은 요새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스마스까지 당긴 리프팅이어야지 유지와 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일단 되는 거고 이제 그 중에서도 박리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리프팅은 스마스를 당기는 거예요. 근데
피부만 당기는 리프팅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써마지하고 울세라지. 그게 울세라는 약간 그 밑에 스마스를 건드리지만, 그러니까 피부 쪽만 아까 그 유지인대 나무 같은 거 완전히 그 끝부분만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로 피부 레이저죠. 레이저 계통. 뭐 레이저라고 통칭되는 뭐 써마지라든지 그 사실 레이저가 아니라 고주파지만 써마지나 울세라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와 그 피부 아래층에 있는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만들어주면서 위쪽으로 올려준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 대신에 회복 기간이 거의 필요 없고 절개가 없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사실 피부에 아주 잔주름들이 있는 거 거상이 개선 못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바로 그런 피부만 당기는 리프팅으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적응증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버지의 얼굴이 볼 처짐과 팔자주름과 심부볼 부분이 유독 깊어 보여서 팔자주름과 턱 쪽에 필러를 꾸준히 맞고 있는데 미니거상에 영향이 없나요? 수술 후에 생활은 언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기신데 미니거상에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팔자와 턱 쪽에 맞는 거는 여길 당기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수술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계속 그 그러니까 팔자 필러라는 게 결국은 팔자를 가리는 건데 필러로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맞으면 얼굴이 오히려 좀 어색해질 수 있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턱 쪽도 혹시 턱 끝이 아니라 여기 마리오네트 주름 있다고 여기에 계속 맞으시는 거면은 이거 얼굴 처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처짐이 신경이 쓰이시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절개 줄여서 이렇게 미니 거상 하시면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은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회복 기간은 1에서 2주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거상이라는 게 영어로는 리프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상은 절개를 해서 그러니까 페이스 리프트를 거상이라고 얘기하고 리프팅은 대개는 좀 뭐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을 리프팅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거상이 리프팅이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거상과 리프팅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그 문화적인 것을 존중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우너7278님께서 눈매 교정술은 안검 하수가 있는 분들만 하는 건가요? 뭔가 눈이 안 이뻐서 특히 옆에서 봤을 때 눈 라인을 조금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런 수술이 있을까요? 이건 뭐 눈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절개로 하는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눈매 교정술은 안검 하수가 있는 분들한테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지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안검 하수가 없는 사람한테 눈매 교정을 하면 우리가 과교정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쌍꺼풀을 이제 매몰로 이제 만들면서 그냥 눈매 교정 살짝 비절개로 해준 것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꼭 안검 하수가 없더라도 그냥 눈 살짝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정한 의미의 뭐 눈매 교정술, 안검 하수 교정은 아니어서 네, 그렇고요. 눈 라인을 예쁘게 하고 싶은 이건 눈을 좀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혹시 쌍꺼풀이 없어서 눈이 가려져서 눈 라인이 좀 가려져서 예쁘지 않은 거면은 이런 거는 쌍꺼풀 수술하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네. 네. 원래 눈을 뜰 때 눈을 그냥 작게 뜰 수도 있고요. 눈을 의식하면 더 크게 뜰 수도 있어요. 근데 눈매 교정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요. 눈매 교정을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해놓으면 조금만 눈을 크게 뜨려고 의식적으로 눈을 크게 뜨잖아요. 너무 많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도 눈의 흰자가 확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리고
눈매 교정이라는 게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해놓으면은 눈이 양쪽의 차이가 꽤 크죠. 뿐만 아니라 눈매 교정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눈매 교정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쌍꺼풀이 찌그러져요. 왜냐하면 눈을 똑같은 쌍꺼풀이라는 게 눈을 떴을 때 눈꺼풀 위쪽 피부가 접히는 현상인데, 눈매 교정을 해서 원래의 크기보다도 더 크게 눈을 뜨게 되면은 당연히 쌍꺼풀 주변의 주름이 가로 방향으로 더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조심해서 적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목 앞쪽에 가로주름이 많아서 많이 생겨서 고민인데 어떤 시술을 받으면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목의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가로주름 얘기하시는 거 봐서는 뭐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피부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 피부에 얇게 뭐 잘 퍼지는 필러를 깔아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피부에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이제 피부를 탄력 있게 해준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의 시술 받으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근데 뭐 만약에 뭐 정말 이제 좀 이제 살이 찌셨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살이 좀 찌면서 그 사이 주름이 더 심해 보이는 거면은 뭐 수술적인 치료, 지방 흡입이라든지 아니면은 목 라인을 만들어주는 근육 묶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은 모르는데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긴 거면은 목 뒤를 좀 당겨야죠. 그러면은 뒤를 당겨서 라인을 만들어주면은 뭐 가로주름도 조금 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너무 해결 방법이 많고 요거는 의사랑 직접 보면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네. 가로주름에 사실 원래 날 때부터 가로주름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살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진짜 고민이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볼록볼록한 부분에 지방 흡입도 하고, 또 볼록볼록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간 부분에는 뭐 필러를 넣기도 하는데, 사실 조금 좋아지긴 하는데 효과가 좀 그렇게 그거 시술해 놓고 이렇게 와 너무 좋아졌어요 뭐 이런 얘기 듣기가 좀 어려운 수술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앞쪽에 목 가로주름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어떤 경우일 수도 있냐면, 이제 약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면 이 턱 밑에 있는 살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턱과 목이 이루는 각도가 그러니까 둔해지는 거죠. 예, 어리고 젊은 사람들은요, 턱하고 목에 있는 각도가 이렇게 쫙 깊죠. 그러니까 턱과 목이 이루는 그 경계선이 턱 밑으로 쫙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살이 찌거나 또 노화가 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요, 경계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이 아래쪽 그 주변에 있는 목에 가로주름이 훨씬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노화에 의하거나 아니면 살이 쪘어. 턱 밑에 살이 많이 쪘어. 그래서 그 경계선, 턱과 목이 이루는 경계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생긴 가로주름은 아까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근육 묶기. 근육을 묶는다는 것은 이 턱 밑에 목과 연결되는 부분의 근육을 깊이 턱 밑쪽으로 끌어올려서 고정을 해주면 피부는 덩달아서 그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대부분의 주름은 말이죠. 대부분의 주름은 피부의 과잉 현상이죠. 피부가 너무 많아서 이걸 이렇기 때문에 그 주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피부를 잘라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평행하게 동반해서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목에서는 잘라낼 수가 없어요. 이 옆쪽 말고는.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는 위쪽으로 턱과 목이 이루는 그 경계선을 더 깊이 높이 만들어서 해결하면 가로주름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 턱 밑에 살이 많이 쪄서 생기는 경우, 또 노화로 인해서 요 턱 밑쪽이 처져서 그러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네, 유지인대를 건드리면 부작용이나 위험성도 같이 커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네. 유지인대를 끊는 것이 뭐 수술에 뭐 얼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유지인대를 끊고 거상을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근데 이제 유지인대 근처에 이제 안면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유지인대를 끊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요거는 근데 뭐 의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유지인대를 뭐 수술할 때 끊는다고 해서 수술의 결과 얼굴의 모양에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대라는 게 인대라는 게 아주 단단한 조직이라서 마치 그 조개로 치면 관자놀이 같은 관자놀이가 관자 같은 게 이제 인대죠. 그런데 아주 작아요. 그리고 이걸 위쪽으로 옮겨서 다시 붙이잖아요. 그럼 그 원래 있었던 인대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유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인대를 건드려서 오히려 더 처지게 만들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은 그런 식의 부작용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